안녕하세요. 원큐패스 교육기관에서 이온물 강의를 맡은 강사 은송기입니다. 저희 다락원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이온물 산업기사 필기책과 이온물 산업기사 실기책 본서 교재를 구입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일반학부터 기출문제까지 이론, 예상문제, 저 끝에 기출문제까지 모두 전 과목을 무료로 동영상 강의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전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물 산업기사 필기 2022년도 제4회 CBT 보건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반학 1번. 벤젠의 수소원자 한 개는 CH3가 메칠기죠. 메칠기로 또 다른 수소원자 한 개는 OH 히드록식이죠. 시환되어 있다. 이성질체수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벤젠은 우리가 C6H6가 벤젠이죠. 그래서 이걸 구조식으로 쓰면은 이렇게도 쓰지만 또 뭡니까?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래? 이걸 페놀이라 그러죠. 페놀. 그죠? 그 다음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래? 이걸 토룰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메칠기 하나하고 히드록시가 하나씩 붙어 있다 그랬어요. 벤젠기에. 그러면 여기에 히드록식이 하나 붙어 있고, 그러면 벤젠기에서 육각형이죠. 첫 번째 여기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히드록시가 붙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드록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여기에 메칠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레졸이 첫 번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오로토 크레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붙어 있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메타 크레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파라 크레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질체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렇죠? 이성질체라는 것은 분자식과 시성식이 같지만은 이렇게 구조식이 각각 다른 거, 이런 걸 갖다가 서로 이성질체라 합니다. 그래서 크레졸은 이성질체가 3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질소 2몰과 산소 3몰의 혼합기체가 나타내는 전체 압력 10기압일 때 질소 분압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돌턴의 분압 법칙인데, 자, 분압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압력입니다. 그래서 분압은 전체 압력, 전압 곱하기 전체 몰수분의 뭐야? 성분 몰수죠. 몰수. 그죠? 그래서 질소에 대한 분압은 전체 압력이 얼마예요? 10기압 곱하기 질소 몰수가 2몰이고 산소가 3몰이네. 질소에 대한 분압이니까 질소와 관계되는 몰수가 올라갑니다. 분자로. 그렇죠. 분자로. 그러면 요게 10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이건 4기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은 10 곱하기 2 플러스 3. 이때는 산소에 대한 요게 몰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 그러면 이게 6기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질소 분압은 몇 기압이야? 4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나타내는 수 크기가 다른 하나는 어느 거냐 그랬습니다. 자, 질소 7g 중에 원자수. 1번, 질소는 원자번호 7번에 몇 g이야? 14g이죠?
원자량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원자량이라 합니다. 원자니까. 질소 이게 1몰 원자죠. 1몰 원자. 그죠? 원자입니다. 원자. 여기서는 원자. 자, 요것은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표준 상태라는 얘기는 뭡니까? 0도씨 일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부피가 22.4리터예요. 요 22.4리터는 원자입니다. 원자가 22.4리터예요. 표준 상태에서. 이 속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는 6.023, 023은 빼버리고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뭘 가지고 있어? 원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 개수가. 그런데 여기는 몇 g입니까? 7g이죠? 14g일 때 6 곱하기 10의 3승계니까 7g일 때는 반절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 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를 가지고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 1g 중 원자수. 수소는 원자분의 1분의 1g이잖아. 원자량이. 자, 이것도 수소 뭐야? 원자량이네. 요거 1몰입니다. 여기서 1몰은 원자가 1몰입니다. 똑같이 원자가 22.4리터야. 수소가. 그 다음에 분자 개수. 분자가 아니라 원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그래서 이때 수소 1g 중의 원자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염소 71g 중 이번에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수입니다. 자,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7번에 35.5g입니다. 그렇죠? 이건 원자량이죠. 분자량은 동종 이온자 분자이기 때문에 Cl2가 이게 염소 분자죠. 자, 분자량은 어떻게 합니까? 35.5g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그러면 몇 g이야? 71g. 자, 이건 분자입니다, 분자. 그러니까 분자량, 염소 분자량입니다. 요게 1몰입니다. 분자가 1몰, 이건 분자가 1몰입니다. 분자량이니까. 요것도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 분자가 22.4리터래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 여기도 분자입니다. 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1g 속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네. 네 번째. 그 다음에 물 18g입니다. 물은 H2O. 자, 이건 분자수네. 자, 수소는 1g짜리가 2개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8g에 16g이니까 16g이면 18g이 됩니다. 이것도 분자니까 분자량 똑같습니다. 1몰 22.4리터 똑같죠? 똑같습니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다른 것은 3 곱하기 10의 23승계인 질소의 원자수죠. 그래서 1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소와 질소로 암모니아 합성하는 반응식입니다. 암모니아 생성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 이건 화학 평행 이동 법칙, 느샤틸레 법칙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질소하고 수소하고 만나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22.1 K칼로리가 됩니다. 여기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암모니아 생성량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2네. 2 빠졌네요. 그래서 질소 1몰하고 수소 3몰하고 만나가지고 암모니아 2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정반응이죠. 정반응. 그렇죠? 정반응 쪽으로 이동해 암모니아 생성률이 증가가 되죠. 그렇죠?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응무로 몰수는 총 몇 몰입니까? 4몰이죠. 반응 후에 몇 몰이야? 2몰입니다. 압력을 높이면은 정반응 쪽인 몰수가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시겠어요? 압력을 높이면 몰수가 큰 데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4몰에서 2몰 쪽으로 이동하려면 압력을 어떻게? 높여라. 압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때 발열 반응은 플러스는 이건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은 나는 얘기는 지금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반대로 열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낮춰야 되고.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는 낮춰주고 압력을 높여야 생성률을 증가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려면은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똑같이 또 높여주면은 역반응 쪽으로 이동합니다. 역반응 쪽으로. 또 압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또 역반응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역반응 쪽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반응 쪽은 근데 잘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정반응 쪽 이동하는 조건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도는 찌는 거에서 묽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질소라든가 수소, 요 반응물의 농도를 높게 해주면은 올려주면은 농도는 찌는 거에서 묽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암모니아 생성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중 3차 알코올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거냐. 자, 알코올의 분류는 OH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OH 수가 하나 있는 것은 이렇게 메칠알코올, 에칠알코올 이렇게 OH가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일가알코올입니다. 그러면 OH 수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C2H4 가로에 OH2 이걸 에틸렌 글리콜이죠. 차 부동액에 쓰이잖아. 얼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OH 수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이가알코올이라고 그래요. 이가알코올. 두 개 있는 거. 그러면 글리세린은 C3H5 가로에 OH3네. 세 개가 있습니다. OH가. 이걸 3가알코올을 합니다. 3가알코올. 세 개 있는 걸 글리세린. 알겠죠? 자, 그런데 알킬기 수에 따라서 분류한답니다. 이걸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랬는데 알킬기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뭐 메칠기, 메탄은 CH4죠. CH4. 이게 메탄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메탄에서 수소 하나가 없어져. 그러면 CH3죠. CH3. 그죠? 그래서 CH3에 이렇게 손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게 메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메틸기입니다. 메틸기. 에탄에 나왔으면 에칠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통틀어서 알킬기라고 합니다. 알킬기. 그래, 메칠기에 이게 OH가 붙었으면은 이게 메칠알코올. 에칠기에 OH가 붙으면 에칠알코올.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는 자, 예를 들어서 CH3 OH. 자, 이건 OH 하나니까 일가알코올이지만 OH 히드록시가 붙어있는 이렇게 탄소가 있죠. 탄소. 이 탄소에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1차 알코올입니다. 두 개 붙어 있으면 2차 알코올. 그래서 이건 메칠기,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건 1차 알코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OH 히드록시가 붙어 있는 이게 탄소에 알킬기가 몇 개 붙어 있어요. 이게 메칠기가 두 개 붙어 있죠. 알킬기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걸 뭐라 하냐면 2차 알코올을 합니다. 당연히 3차는 히드록시가 붙어 있는 탄소에 알킬기가 몇 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요걸 3차 알코올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은 OH에 딱 붙어 있는 거. 예, 딱 보면은 메칠기, 에칠기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건 1차 알코올입니다. 1차 알코올. 또는 일가알코올이죠. 그러니까 이건 보면 C3H7의 OH. 이걸 프로필 알코올이죠. 프로필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죠? OH가 여기 붙어 있으나 딱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물질. 프로필 알코올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OH 히드록시가 여기 붙어 있는 탄소에 요게 메칠기고 요게 메칠기죠. 몇 개 붙어 있어요?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이게 2차 알코올입니다. 2차 알코올.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OH가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 이걸 이소랍니다. 이소.
이소 프로필알코올 이렇게 됩니다. 프로필알코올 2차 알코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고 OH가 이게 붙어 있는 탄소에 세 개 붙어 있으니까 이게 3차 알코올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있느냐? 하나,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세 개 붙어 있으니까 하나를 모노, 두 개를 디, 세 개를 트리라고죠. 트리 몇 개 있어요? 메칠 카비놀을 합니다. 카비놀. 트리메칠 카비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 기체 A5g은 27도씨 380mmHg에서 부피가 6000ml였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죠? PV는 NORT 즉 N분의 WRT죠. 그죠? 자, 다시 여기서는 분자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M은 PV분의 WRT가 되죠. 그죠? 예. 여기에서 P는 반드시 뭘로? ATM 압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피는 리틀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압력이 얼마나 나왔어요? 380mmH죠. 그래서 1ATM은 얼마예요? 760mmHg니까 380은 반절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0.5 ATM이 되겠죠. 즉 0.5기야. 그래 0.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피를 보면은 부피는 6000ml네. 요것은 리틀로 들어가야 되니까 6리틀 요걸로 6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자, 이만큼 써볼까요? P는 압력이 얼마입니까? 0.5기압. 부피는 6000이니까 6리틀. 그 다음에 W 질량이 얼마예요? 5g. 그냥 5g이네. 그 다음에 R은 0.082. 온도가 27도씨니까 273 플러스 도씨 27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왔어요? 41이 되네. 그래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수용액의 그 pH 값이 가장 작은 건 어느 거냐? 자, pH 값은 마이너스 도구 수소유 농도 값. 그래야 되죠? 염기에서는 14에서 마이너스 도구 OH 농도 값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폐하 값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보여. 1번 0.01노르말 HCl이니까 뭡니까 이건? 산이죠. 산이니까 0.01노르말이니까 이건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 노르말. 그렇죠? 예. 수소유 농도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자, 그러면은 수소유 농도값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수소유 농도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 자, 요게 앞에가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2 로그 10이야.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10이 1이니까 2가 되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농도값이 0.01 끝트리가 일자가 붙어 있는 것은 무조건 10의 지수값이 뭐가 돼요? 폐하값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번 볼까요? 0.1노르말 이것도 HCl이네. 산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네. 폐하값은 얼마야? 폐하값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0.01 노르말 초산이네. 초산도 마찬가지로 산이죠.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2승이니까 폐하값이 얼마야? 2네 2. 그 다음에 4번은 0.1 노르말 이건 NaOH 염기네. 염기는 14에서 빼라 그랬죠. 자, OH 수산용 농도값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건 1인데 1은 얼마에서 빼? 14에서 OH 농도값 1을 빼면 얼마? 13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7번에
답이 2번이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NaOH 수용액 100ml를 중화하는데 2.5노르말 HCl 80ml가 소화됐다. NaOH 용유 농도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화작전 공식이죠. NV는 N-V-. 자, 우리가 NV는 g 당량이다라고 배웠어요. 본서에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부피가 단위가 리틀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1리틀에 1g 당량이 녹아있으면 몇 노르말이냐? 1노르말이죠. 그러니까 1노르말은 1리틀에 1g 당량이 녹아있어야 1노르말의 단위입니다. 그럼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가 요것은 리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틀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NV는 g 당량이라는 것은 N-V-라는 것은 여기 산이고 이거 염기라고 하면은 산, 염기는 같은 g 당량끼리 항상 결합을 한다. 즉 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V는 N-V- 중화작정에서는 단위가 이 부피가 양쪽에 똑같기 때문에 여가 리트로 들어가면 여기도 리트로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똑같이 여가 밀리리트로 들어가고 이쪽도 밀리리트로 들어가면 똑같이 양쪽에 단위가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단 NV는 g 당량에서는 반드시 리트로 들어가라. 요것만 착각하시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산, 염기 한번 봅시다. 중화작정. NaOH 100ml. 자, N우는 모르겠다. 100ml를 중화하는데 이 ml로 들어갔어요. 2.5노르말 염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80ml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은 N은 얼마가 돼요? N은 2노르말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몇 번?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벤젠의 진한질산과 진한황산을 혼합하여 작용시킬 때 황산 촉매하에 즉 탈수의 역할을 하죠. 황산은 얻어지는 화물은 뭐냐? 이걸 니트로화 반응이라는데 니트로화 반응. 그래서 TNT라든가 TNP 요것도 오리온물에서 나오는데 요것도 뭡니까? 전부 다 니트로화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림을 보면은 9번 한번 보세요. 해설을. 자 벤젠에서 자 여기다 쓸까요? 수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HNO3를 분해를 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HONO2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진한황산, 콩광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이 한 문제 빠져요. 빠지고 이 수소 자리에 질소가 NO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NO2가 되고 이렇게 물이 한 문제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니트로 벤젠이라고 그래요. 니트로화 반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니트로 벤젠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반응식에서 산화된 성분은 어느 거냐 그랬어요. 우리가 산화환원에서 산화라 하면은 우리가 산소고 결합하는 거, 또 수소를 떼어내는 걸 산화라고 그러죠. 원자가 증가하면 뭡니까? 증가하는 거. 원자가가 증가하는 걸 산화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원이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원이라 하면은 반대로 산소를 떼어내는 거 또는 수소하고 결합하는 걸 환원이라 하고, 원자가 증가하면서는 감소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응식에서는 원자가 증감으로 따집니다. 즉 산화수 증감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산화, 감소하는 걸 환원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MnO2가 이산화망간이 4개의 HCl하고 만나서 반응 후에 MnCl2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염소가 됐습니다. 자, 이때
산화환원을 한번 봅시다. 자, 증감을 따져봐요. 이때 망간의 산화수를 봅니다. 반응 후와 반응 전하고 반응 후하고 단체 산화수는 제로네. 산소는 6주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몇 가? 2가짜리가 2개. 그러면 이거 플러스 몇 가? 4가가 되네. 이때는 산소가 기준이 되죠. 항상 비금속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반응 후에 염화 망간을 보세요. 단체 산화수는 제로네. 염소는 7주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가짜리가 몇 개? 2개. 플러스 몇 가? 2가가 되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네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됐으니까. 그래서 환원됐다 합니다.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때 HCl을 봐요. HCl은 이때 염소를 봅니다. 염소는 혼자 있는 걸 봅니다. 혼자 있는 걸. 자, 단체 산화수는 제로야. 7주기 있으면 마이너스일까? 수소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입니다. 자, 반응 후에 혼자 있는 게 뭐야? 혼자 있는 거. Cl2죠? 단체 산화수는 제로니까 혼자 있는 게 제로입니다.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뭐가 돼요? 산화가 된다. 자,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켜주는 걸 뭐라 하냐면 산화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산화망간은 환원됐지만은 남을 산화시켜줬으니까 뭐야? 산화제라 합니다. 자신은 환원됐지만 남을 산화시켜줬으니까 산화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HCl은 뭐냐? HCl, 이때 HCl은 자신은 산화가 됐지만 남을 뭐가 됐어요? 환원시켜줬으니까 이게 뭐야? 환원제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자가 붙으면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이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베릴륨 원자 핵에 알파 입자를 충격했더니 중성원자 N우가 방출되었다. 반응식을 완결해라 입니다. 가로 속에 알맞는 건 뭐냐 이 말이거든. 자, 이때는 반응식을 완결할 때는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 원자 번호는 같아야 되고 반응물과 생성물 그 다음에 질량수도 반응물과 생성물을 같게 해주면 됩니다. 자, 볼까요?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에 9g이죠. 9g. 그렇죠? 자, 플러스 헬륨이 됩니다. 헬륨은 2번에 4g. 반응 후에 이건 모르겠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응물 생성물 같아야 되니까 자, 반응물 볼까요? 요게 몇 번? 6개네. 6번. 원자 번호가. 그러면 여기는 6번이 되려면 여기 제로니까 6번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성물, 반응물 질량수 뭐예요? 몇 개입니까? 13이죠? 그러면 여가 반응 후에 여가 하나 있으니까 여가 얼마 돼? 12가 돼야 되네? 그러면 몇 번이야? 6번에 12g짜리. 이때 탄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핵반응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알파 붕괴, 또 베타 붕괴, 감마 붕괴가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 질량수, 증감을 따지면 알파 붕괴를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 2개가 감소하고 질량수는 4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헬륨 원자 하나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베타 붕괴를 되면 중성자 하나, 즉 원자 번호 하나가 원자 번호 1이 증가가 됩니다. 자, 질량수는 증감이 없고 그 다음에 감마는 원자 번호나 질량수나 증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에너지를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보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됩니다. 부등식이 알파가 가장 크죠. 감마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투과력은 반대입니다. 투과력은 알파, 베타, 감마는 투과력은 이렇게 됩니다. 감마가 가장 투과력이 크다. 요거까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공유결합과 배유결합이 이루어진 걸 뭐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비금속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뭐라고 합니까? 이온결합이랍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이라 했으니까 비금속 간의 결합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NH3 암모니아, 예, 이건 공유결합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구리
하고 수산화 구리네. 요건 금속, 구리는 금속이고 비금속 간의 결합이 이건 이온 결합. 그 다음에 K2CO3 탄산칼륨, 요것은 금속과 K가 금속이죠. 탄산기 비금속, 요것도 이온 결합이에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그 다음에 암모늄기, 암모늄기는 내나 이건 공유 결합입니다. 비금속 간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배유 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자탄으로서 플러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배유 결합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암모니아 NH3입니다. 자, NH3가 보면은 질소는 원자번호 7번에 14g이지만 7번이지만 몇 쪽에 있어요? 5쪽에 있죠? 최고각 껍질에 최고각질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5개니까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수소가 3개죠? H가 3개니까 여기 수소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는 최고각 껍질에 최고각질 2개로서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2개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소로 8개로서 이렇게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공유의 생각이 공유결합입니다. 공유 전자쌍은 몇 쌍입니까? 한 쌍, 그 다음에 2쌍, 3쌍이 되겠죠?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비공유 전자쌍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수소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NH4 플러스가 되는데, 자, 한번 더 그려볼까요? 질소. 자, 하나, 둘, 셋, 넷, 5. 자, 여기에 수소 붙고, 여기에 수소 붙고, 여기에 예를 들어 수소가 붙었다. 그래,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8개로 공유결합 했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소가. 수소가 들어갔는데 수소는 전자를 내놓지 않고 지가 얻어먹기만 했어요. 이게. 요거 얻어먹기만 했죠. 이게 전자를 2개를. 이건 뭐예요? 공유를 했으니까, 공유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야?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결합을 뭐라 하냐면 이걸 배유결합이라 합니다. 배유결합.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야? 3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야? 1쌍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배유결합으로서 이건 답이 몇 번? 4번.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에다가 염소가 딱 결합을 했다. 그러면은 이온결합에서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도 이온결합이지만 NH4 플러스 이온과 비금속 간의 결합도 뭡니까? 이온결합입니다. 그래서 NH4Cl도 요것도 뭐야? 이온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H4Cl 속에는 무슨 결합이 있어요? 공유결합, 배유결합, 이온결합 3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 이륜 양을 표준 상태에서 계산하면 몇 리터이 되겠는가 그랬네. 자, 프로판 반응식을 써봅니다. C3H8 플러스 O2가 만나면 CO2하고 물이 되죠. 그죠? 자, 이때 프로판은 탄소고 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로서 이건 뭐야? 유기화합물이죠. 유기화합물.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는 무조건 타면은 탄소는 타면은 CO2가 되고 수소는 타면 뭐가 돼요?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CO2 물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를 맞춥니다. 탄화수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수를 맞추면 됩니다. 뭐 미정계수법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몇 개야? 3개입니다. 앞에서부터. 탄소가 3개. 그러면 앞에 3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다시 앞에서부터 수소는 몇 개야? 8개죠? 그럼 여가 물에서 8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 4개. 4, 2는 8 되죠? 그 다음에 산소는 뒤에서부터 맡아요. 3, 2는 6, 4, 1은 4. 플러스 몇 개입니까? 10개.
그럼 몇 개야? 이게 5개. 이렇게 하면은 10개가 딱 되죠.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판 1몰이네. 1몰을 산화시키는데, 태우는데, 쉽게 말해서 완전 연소시키는데 산소가 몇 몰입니까? 5몰이 필요했죠. 5몰. 근데 부피로 물어봤네. 그럼 5몰이니까 22.4, 1몰이 22.4리터이죠. 표준 상태에서.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은 11.2. 112지, 112.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4번.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는 SO2 2배다. 이 기체의 분자를 구하라. 확산 속도입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은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야.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거든. 분자량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무겁다, 가볍다는 분자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공식을 보면은 확산 속도 U1분의 U2는 U2 이렇게 쓰여서 서로 반대로 들어가요. M2분의 M1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 SO2를 요로 SO2로 봐요. 그러면 이걸 U1을 SO2로 봅시다. SO2 확산 속도는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는 SO2 2배야. 그럼 SO2가 한 배로 봤을 때 어떤 기체는 몇 배야? 2배라는 뜻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럼 누트로 쓰여가지고 반대로 들어가니까 요거 어떤 기체는 모르겠다. SO2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SO2는 32에다가 16 곱하기 2이죠. S는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6번에 32g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에 16g이니까. 그래서 32 플러스 16 곱하기 2하니까 얼마예요? 64냐. 그죠? 그래서 64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걸 M을 풀려면 양변에 똑같이 어떻게 제곱을 해주면 루트가 바꿔지죠. 그래서 1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은 M분의 64다. 그러면 1분의 4는 M의 64니까 여기서 M은 얼마입니까? 16이 되죠? 1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6이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 전자수와 같은 나열된 것은 어느 거냐 그랬어요. 15번. 자, 해설에도 잘 나와 있겠지만 원자 번호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거 전자수 같죠? 그래서 네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0개니까 10번이니까 전자수도 몇 개야? 10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 아닙니까? 17번인데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니까 하나를 얻었으니까 몇 개입니까? 18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 아니에요. 그렇죠? 24g. 그런데 플러스 2니까 전자를 방출했다는, 플러스는 전자를 방출했다는 얘기예요.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에서 2개를 빼니까 몇 개야? 10개네. 산소는 원자번호 8번에 16g, 8번, 원자번호가 8번이 8개네. 8개인데 마이너스 2가가 붙었으니까 전자 2개를 얻었다는 얘기니까 10개가 되네. 그래 답이 몇 번입니까? 똑같은 것은 2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불소는 원자번호 9번이니까 뭐 그대로 9개. 전자수가 9개입니다. 네온은 몇 개입니까? 10번이니까 10개 맞습니다.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니까 11개 맞네. 근데 Cl-1가니까 전자를 하나를 얻었다는 얘기니까 몇 개입니까? 17번에 플러스 1이니까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폴리염화비닐의 단위치와 합성법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어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폴리염화비닐은 우리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해가지고 PVC를 얘기하는데 이 생성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세틸렌의 염화수소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아세틸렌은 C2H2에다가 염산하고 반응을 시켜요. 이때 활성탄이 촉매가 들어가죠. 그래서 CH2, CH, CL이 됩니다. 이게 비닐기죠. 이게 비닐기. 비닐기. 그래서 염소가 있으니까 염화비닐입니다. 염화비닐. 이게 염화비닐입니다. 한 분자를 갖다가 단량체 또는 이걸 모노마랍니다. 모노마 그래요. 모노는 하나죠. 두 개는 D,
세 개는 트리. 그래 모노디 트리 할 때 하는 거니까 모노마 한 분자란 뜻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중합을 시킵니다. 자, 구조식을 써보면은 아세틸렌은 3중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HCl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개에서 수소 이렇게에다가 그러면 요게 하나가 없어지면은 2중결합, 3중결합 하나가 없어지면은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나타나죠. 결합선이 하나당 양쪽에 이제 하나씩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HCl이 들어가고 H 하나 들어가고 염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비닐계합니까? 비닐계. 그래서 염화 비닐. 그러면 요걸 한 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개 수만큼 자연수만큼 이게 수도 없이 많이 중합을 시켜야 제품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PVC 파이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다시 요게 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결합선이 또 하나 없어져. 그래서 요렇게 결합선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합선이 하나만 나타나죠. 몇 개만큼. 계속 또 이제 똑같은 물질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물질이 이렇게 또 연결이 계속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개만큼, N우만큼, 자연수만큼 이렇게 중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불포화 결합인 3중결합이 끊어지고 2중결합이나 3중결합이 끊어지고 염산이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면 부과했다 또는 첨가했다. 그래서 부과반응 또는 첨가반응이랍니다. 불포화 결합이 끊어지고 안에 들어가서 반응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과반응, 첨가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염화비닐을 얘기를 하죠. 염화비닐 PVC 이걸 폴리마랍니다. 폴리마 또는 이걸 중합을 했으니까 중합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폴리 비닐 크로라이드 폴리 비닐기가 있고 염소가 크로라이드죠. PVC입니다. PVC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축중합이라는 건 뭐냐? 축중합은 물이 한 문자 샥샥 빠지면서 반응하는 걸 축중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에도 이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에테르 만들 때 디에틸 에테르 만들 때 축중합이 이루어지는데 물이 한 문자 샥샥 빠지면서 중합을 시키는 걸 반응을 하는 걸 뭐라 하냐? 축중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틸알코올에다가 똑같은 에틸알코올을 집어넣어. 두 분자죠. 이때 물이 빠져야 되니까 콩쿠항산, 즉 진한항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탈수를 시키죠. 탈수를. 그럼 물이 한 문자 빠져요. 이렇게 해서 물이 한 문자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C2H5O에다가 이제 요게 붙어. C2H5. 그 다음에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모노 D 두 개니까 디에틸. O가 에텔기죠? 에텔기. 그래서 에테르. 디메틸 에테르. 자, 물이 한 문자 빠지면서 결합을 하는 걸 뭐라고? 무슨 중합? 이걸 축중합 또는 축합중합이랍니다. 축중합 또는 축합중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 축중합은 반드시 물이 한 문자 빠지면서 결합을 한다.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 부가반응은 빠지는 게 없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결합을 하는 걸 2중결합, 3중결합 끊어지고 들어가서 결합하는 것을 부가반응, 첨가반응이란다. 요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규소 전자배열이네. 규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14번. 즉 전자수가 14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K 껍질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엔우 자성 아닙니까? 이엔우 자성. 이런 식으로. K 껍질은 N우가 하나니까 2 곱하기 1의 자성은 몇 개? 2개 흔들어 만져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 껍질. L 껍질은 N우가 몇 개? 2개. 2 곱하기 2의 자성이니까 8개. 그렇죠? 그 다음에 M 껍질. N우가 몇 개? 3개. 2 곱하기 3의 자성은 18개인데, 우리가 이제 18개가 들어가야 되지만, 요것은 몇 개만 들어가면 돼? 규소는 14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 K 껍질이 몇 개 들어가면 돼? 2개.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L 껍질이 몇 개? 8개 들어가고, 나머지 몇 개? 4개는 여기에 4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4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SP계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해설이 이렇게 써있는 거, 이걸 볼까? K 껍질에 1S. 그 다음에 요거는 ES는 요거. 그 다음에 EP는 뭐가 됩니까? 좀 그림이 그런데 EP는 3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 껍질에는 3S가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3P가 하나, 둘, 3개가 되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D는 뭐 5개가 되지만 필요 없고. 그러면 들어갑니다.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EP에서는 5, 6, 7. 이렇게 나눠 들어가요. 7, 하나, 4개, 5, 6, 7, 8, 9, 10. 10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4개 들어가네.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 2개, 3P에 몇 개입니까? 3P에 2개네. 자, 그러면 몇 번입니까? 여기서 답이 1번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1S, 요거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 1S 2개, 2S 2개, 2P에 6개, 그 다음에 3S 2개, 3P에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세요. 밑줄 친 원소 중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어느냐? 자, 원자단에서는 NH4 플러스입니다. 원자단에서는 니코르가 요 플러스 1 가면 플러스 1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소는 플러스 1짜리가 몇 개야? 4개죠. 1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1가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그래야 플러스 1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H3 마이너스 1가. 단체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도 질소. 산소는 6쪽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죠. 마이너스 2가짜리 몇 개야? 2개. 3개네, 3개.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6이니까 플러스 5가 돼야 되네. 그래서 플러스 5가.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 1가. 단체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짜리가 몇 개? 4개. 그럼 8이네. 마이너스 8이네. 그럼 요거는 뭐 어떻게 돼요? 플러스 7이 돼야 되네.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CR2O7. CR2O7에 마이너스 2. 중크론 상기네. MnO4는 과망상기고, 그죠? 단체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 몇 개야? 7개. 그러면 크롬은 가로 곱하기 2네. 요거는 마이너스 14니까 여기가 플러스 12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6이네, 6. 플러스 6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3번이 되겠다. 가장 큰 것은 플러스 7가가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다음 염기성 산화물에 해당되는 어느냐? 산성 산화물이냐 염기성 산화물이냐 이걸 찾을 때는 산성 산화물은 무조건 비금속 화합물은 산성 산화물이야. 그 다음에 염기성 산화물은 무조건 금속 산화물만 찾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염기성 산화물은 금속 찾으면 돼.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금속 아닙니까? 비금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산성이고, 그 다음에 산화나트륨, 나트륨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도 마찬가지로 산성산화물이죠. 비금속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황도 산성산화물. SO2도 마찬가지, 이산화황도 마찬가지. 이걸 반응을 하게 되면은 황산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CO2는 탄산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산화인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전부 다 산성산화물이다. 자, 염기성 산화물은 금속, 나트륨,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야? 염기성 산화물이다. 금속이니까. 양쪽성 산화물은 아라주나, 근우가 아라주나, 알루미늄 아연 주성납, 산에도 반응하고 염기성에도 반응하고 하는 걸 양쪽성 산화물이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열, 전기를 잘 전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은 금속 결정으로서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잘 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도 잘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금속 광톡도 납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금속결합이죠. 금속결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과목 일반학을 풀었습니다. 일반학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본서 설명할 때 전부 다 풀었던 문제고 설명을 자세히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을 수 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2과목 한번 봅시다.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2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 5개 탱크 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자체 소방대를 줘야 되는가? 우리가 자체 소방대는 전부 다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4류 위험물 중에서도 제재소 일반 취급소는 3,000배 이상입니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일 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지정수량이 몇 배입니까? 50만 배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50만 배 이상이고 화학소방차는 몇 대입니까? 2대 이상, 소방대원 수는 1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옥내 저장소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방출하여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뭐냐? 배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가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이거든. 그러면 인하점이 70도씨라는 얘기는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1석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리딘, 피리딘은 인하점이 얼마입니까? 20도씨죠. 제1석유로. 그래서 답이 몇 번? 답이 3번이 되겠다. 자, 과염소사는 요건 제6류위험물이죠. 6류위험물. 1번. 6류위험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정수량은 300kg. 그죠?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과 과산화 나트륨은 제1류위험물. 고체 아닙니까? 고체. 그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3번. 제1종 분말 소화약제가 1차 열분해되었을 때 표준상태를 기준으로 10m3승의 탄산가스를 생성되었다. 몇 킬로그램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되어야 하는가? 나트륨 원자량이 23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1차 열분해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차 열분해 반응식은 전부 여러분들 알고 있죠. 1차 열분해 반응식. 자, 1차 열분해이 몇 도입니까? 270도씨 아닙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개의 NaHCO3 요게 열분해 시키면은 Na2 CO3하고 그 다음에 CO2하고 물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몇 킬로그램 집어넣어야 되냐 이 말이니까 요 분자량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분자량은 NaHCO3 분자량을 봅시다. 나트륨은 23g이죠. 플러스 수소는 1g짜리 하나고 탄소는 12g짜리 하나고 산소는 16g짜리 몇 개야? 3개죠. 요걸 전부 다 합치면은 84가 나와요. 84g. 분자량이 84야. 자, g일 때는 단위가 부피로 따지면 22.4리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킬로그램일 때는 단위가 몰라. 메다삼소로 나와야 되겠죠? 1000배씩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앞에 2몰이니까 2 곱하기 84kg일 때 CO2가
1몰이니까 22점 표준 상태에서 4. 니트이 아니라 뭐야? 킬로그램이니까 메다 삼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얼마? CO2 10메다 삼성일 때는 얼마가 되느냐? 자, X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이 오죠. 요게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대각선이 분모가 되니까 22.4분의 2 곱하기 84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답이 얼마가 나와요? 75kg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답이 그러면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다. 자, 이건 1차 분해 반응식이고 2차는 850도씨 되죠? 열분해 반응식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NaH CO3가 분해가 되면 Na2 산화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CO2하고 뭐가 나와요? H2가 나옵니다. 이 반응식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 봅시다. 가연성 전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 설비를 하여야 하는데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 몇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국소 방식인 경우다. 자, 얼마입니까? 몇 배입니까? 20배죠, 20배. 20배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요런 수밖에 없어요. 법규니까. 다음.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18m 삼성입니다.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같이 겸용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번. 이온물 취급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500인 경우, 500제곱미터인 경우 소유 단위는 얼마냐? 외벽은 내화 구조이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잘 나오고 계산식으로 간단히 잘 나오니까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표를 보시면 물론 알겠지만 제조소와 취급소는 내화 구조일 때는 얼마입니까? 100이죠. 내화 구조가 아닐 때는 반절 50이야. 저장소는 150, 반절 75. 이온물일 때는 얼마입니까? 지정수랑 10배. 요건 지정수랑 10배로서 이제 요걸 계산식으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 단위는 얼마입니까? 소유 단위는 내화 구조 외벽이니까 얼마예요? 건축물 내화 구조로서 취급소니까 100이죠, 100. 그래서 이렇게 몇 단위? 500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 5단위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쉽습니다. 요건 꼭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26번 이온물 제조에서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 1층에 4개, 2층에 6개 수온의 양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은 각 층에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어도 가장 많은 층에 있는 숫자로서 5개만 해당이 됩니다. 5개 이상 돼야도 5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Q는 N 몇 개? 5개만 해당이 돼. 곱하기 7.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층이 2층이죠. 6개 중에 몇 개만? 5개만 해당이 되니까 Q는 5개 곱하기 7.8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39m 삼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트로 따지면 39,000니트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옥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옥에는 요거는 최대 몇 개? 아무리 많아도 몇 개만? 4개만 해당이 됩니다. 요건 13.5에 해당이 되니까 메다 삼성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여기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7번 이온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 탱크자는 탱크로리차죠. 탱크로리차가 운송하는 자가 안전카드, 이온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데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이온물 안전카드는 1에서 6류까지 모든 이온물은 전부 다 휴대를 해가지고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4류 이온물 중에서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만 해당이 되지 2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 삼석유류 이런 것은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휘발유는 제4류 1석유류니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과산화수소는 육류니까 해당이 됩니다. 3번은 경유 해당이 안 되죠. 왜? 사리움으로서 제2석유류니까 해당이 안 되죠. 1석유류까지니까. 그래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벤조일 옥사이드 요것은 제5류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 중 인화칼슘 CA3P2 인화칼슘 화재 시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 어느 거냐. 자, 이건 당연히 말은 모래죠. 왜? 요것은 삼유효물로서 금속물질 아닙니까? 물은 절대 안 되잖아요. 봉상물, 화학포도 이것도 사실 물이죠. 그죠? 산알칼리 소화기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화칼슘 요걸 갖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자, 먼저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0족. 원자가를 보면은 1족은 플러스 1가, 2족은 플러스 2가, 3족은 플러스 3가, 플라 마이너스 4가, 5족은 마이너스 3가, 6족은 마이너스 2가, 7족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칼슘은 몇 쪽에 있어요? 칼슘은 2쪽에 있잖아요. 칼슘은. 그죠? 그래서 플러스 2가로 작용을 하고 화학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5족에 있잖아요. 5족. 5족에 있죠. P. 마이너스 몇 가? 3가. 그렇죠? 그러면 자 P를 볼까요? 칼슘은 플러스 2가, P는 마이너스 3가. 서로 이렇게 가니까 뭐가 돼요? CA3P2. 그래서 이걸 인화 칼슘 화학식을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금속 물질이니까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물하고 반응식을 한번 완결을 해보겠어요. 자, 물은 CA3P2 인화칼슘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이구, 죄송합니다. 소리가 빠졌네. 예. 자, 그러면 칼슘은 뭐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물에서 물을 갖다가 보면은 H하고 OH-가 나눠지죠. 전리가 되죠. 이렇게. 물을 전리하게 되면은 칼슘은 금속입니다. 금속은 뭐가 돼요? 금속은 물에 녹았을 때 물과 뭐고 OH 수산기호 작용해서 염기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칼슘은 뭐하고 반응을 해? OH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칼슘은 OH하고 반응하니까 이건 플러스 2가. 수산기는 마이너스 1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뭐가 돼요? CA 가로에 OH2 수산화 칼슘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CA 가로에 OH2 수산화 칼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P 인하고 수소고 만나. 인은 5족에 마이너스 3가죠. 자, 마이너스 3가. 수소는 1쪽에서 플러스 1가. 요래 가니까 PH3 인화수소가 됩니다. 포스핀 가스죠. 그래 PH3가 됩니다. 자, 계수를 맞춥니다. 물론 계수 맞히는 데를 보면은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맞추죠, 많이. 근데 미정계수법은 복잡하잖아요.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만들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식에서 바로 계수 맞추는 방법을 자꾸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CA3P2는 요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칼슘 몇 개입니까? 칼슘이 3개죠. 반응 후에 3을 쓰면은 칼슘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앞에 인화칼슘 인이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 2개니까 뒤에 포스핀 가스에서 2개 쓰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맞춥니까? 산소를 맞출까요? 산소. 자, 5. 여기 2는 2. 얘다가 앞에 3개에서 2, 3은 6입니다. 6개.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수소는 볼까요? 수소도 2는 2, 2, 3은 6, 6개에다가 여기 2, 3은 6, 6개. 플러스 몇 개? 12개. 자, 여기 12개. 2, 6, 12개. 딱 맞죠? 이렇게 해서 계수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화칼슘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독성이 강한 포스핀 가스가 나온다.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이나칼슘에다가 물로 소화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독성 가스가 뭐냐? 포스핀 가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CA3P2에다가 염산도 내나 개수가 똑같아요. 염산에도 맞으면 CA, Cl2 염화칼슘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포스핀 가스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9번. 지정수랑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다음 혼재가 금지되는 거는 뭐냐? 자, 이것은 물론 표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423, 524 이렇게 해봤죠? 4, 2, 3, 5, 2, 4, 6 하나 이렇게 해봤죠? 자, 이것은 사류와 이류 또는 사류와 삼류 혼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23, 524 오류와 이류 그 다음에 오류와 사류는 혼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육류와 인류는 혼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 그랬어요. 알았죠? 자, 그런데 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4번이죠. 삼류와 오류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표를 갖다 주어주고 우리가 요걸 실기 때는 표를 주어주고 요걸 동그라미를 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빈칸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표를 한번 봅시다. 표를 보고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해설 한번 보세요. 자, 423, 524, 61 요걸 가지고 먼저 해봅니다. 먼저 가로 세로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자, 먼저 가로줄을 한번 볼까요? 자, 423 사류에서 23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류에서 24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육류에서 6 하나니까 이렇게 6, 1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한 번 더 쳐주면 돼요. 423 다시 한번 사류에서 4, 2, 3 524 5, 2, 4 육류에서 6 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4, 2, 3, 5, 2, 4, 6 하나 이런 식으로 표가 주어졌을 때는 동그라미를 치면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범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속 물질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어느 거냐? 1번 할로겐 화물 소화기. 이건 안 되죠. 왜? 할로겐 쪽은 불소, 염소, 불엄, 요도 아닙니까? 그러면 할로겐 화물 소화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금속 물질인 나트륨을 사용했다 하면 안 되지. 나트륨하고 염소고 만나면 뭐가 돼요? 두 개의 NaCl. 이런 화물을 만들어지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인삼염료 분말 소화기. 이건 안 됩니다. 분말 소화기 중에서 탄산수소 염료 제1종은 해당이 되지만 인삼염료는 안 돼요. 왜? 금속과 만나면 화물을 만들어요. 금속, 인삼염료 이런 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종인 인삼염료는 육류염물은 사용할 수 있지만 삼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 소화기 이것도 안 되죠. 왜? 폭발해버리죠. 자, 예를 들어서 칼륨하고 만났다. CO2 가스가 만났다. 그러면 탄산, 칼륨하고 C 폭발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CO2 가스도 안 되죠. 그래서 물하고 CO2 가스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불활성화수 소화약제 중 IG55 성분이 뭐냐 그랬어요. 이것은 숫자가 IG55다 나오면은 앞에 숫자, 이 숫자가 나오면 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지랄탄 이렇게 오세요. 지랄탄, 질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CO2 탄산가스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5는 질소가 몇 프로? 지랄탄이 질소가 50%. 그 다음에 아르곤이 몇 프로? 50%죠.
요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IG 01이다. 그러면 지랄타는 게 질소는 없죠? 아르곤이 몇 프로야? 100%네, 이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541. 541은 어떻게 됩니까? IG 541은. 요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질소가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이산화탄소가 8%. 이렇게 되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랄탄.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형태에 옳은 것은 어느 거냐? 가연물 중에서. 자, 표면 연소하는 거. 자, 한번 보세요. 표면 연소하는 거, 숯, 코크스, 석탄, 금속분 이런 거 표면 연소하고. 증말 연소하는 것은 액체가 대체적으로 증말 연소하죠. 그래서 사료물은 전부 다 액체니까 증말 연소입니다. 다만, 중유만 분해 연소합니다. 그 다음에 파라핀, 황, 나프탈렌 이것은 뭡니까? 파라핀 그 자체가 고체지만은 이게 양초 아닙니까? 양초. 요게 녹아가지고 심지를 따라가지고 증발을 하죠. 그래서 그 기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발연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파라핀도 증발연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연소, 내부연소. 이것은 제5리온물. 제5리온물은 자체적으로 가연물도 있고 산소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5리온물은 전부 다 자기연소한다. 그 다음에 확산연소는 기체, 가스입니다. 수소나 아세틸렌, LPG, LNG 이런 것은 확산연소, 가연성 기체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답이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에테르는 증발연소지 표면연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33번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는 우리가 가장 긴 게 뭐야? 문화재죠. 문화재 50m. 요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000V 이하 7,000 초과 할 때는 3m. 35,000 초과는 5m. 그 다음에 주택 10m. 고압가스 LPG 가스오고는 20m. 학교 병원 이런 데는 30m.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50m는 3번이 되겠다. 그 다음 표준상태에서 인 8몰이 완전연소하여 오산화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냐? 공기 중에 산소가 21% 들어있다. 부피 프로로. 그러면 황은 어떻게 되느냐? 자, 황인은 P4입니다. 적인은 P야. 헷갈리죠? 황인이 P4인가 P인가 헷갈립니다. 적인하고. 외울 때는 어떻게 나? 우리가 중국에서 공해 문제가 발생하는 거 뭐예요? 황사입니까? 황사. 그렇죠? 그래서 황인은 황사. 사자가 붙으면은 황인이구나. 이렇게 보세요. 황사. 아시겠죠? 그러면 오산화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P는 오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가고 플러스 5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는 6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고 플러스 6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씩 작용을 해야 돼. 그래서 P하고 산소하고 화학 반응식 만들 때는 어느 걸 기준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산소를 기준해야 돼. 왜? 전김소 산소가 크잖아. 전김소 뭐야? 폰, Cl, Br, C, 10. 폰, Cl, Br, C, 10 이렇게 올랐죠. 10은 배니까 HIP지만 순서를 바꾸라 했지 I하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전김도 크잖아. 전김도 산소가 인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산소를 기준해야 돼. 산소가 마이너스 원자가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음수가 큰 것이 마이너스 원자가를 가고 나머지 단체에서 하나수는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해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이 어떻게 했냐? 플러스 5가가 돼야 돼. 산소는 마이너스가. 그래서 산소를 기준하니까 마이너스가가 돼. 그럼 자동적으로 반대로 요건 인은 플러스 5가를 가져야 되지. 요게 이렇게 가니까 P2O5 오산화인 이렇게 해서 화학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인이 산소고 만났어요. 그러면 P2O5 오산화인이 됩니다. 계수를 맞춥니다. 계수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요게 4개.
여기 5개, 여기 2개면 딱 맞아요. 이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맞아요. 4개. 그러면 여기 4몰이 연소했을 때 산소가 5 곱하기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8몰일 때는 얼마냐? X는 대각선이 분모가 되니까 4분의 8 곱하기 5 곱하기 22.4. 그러면 얼마입니까? 요게 224리터이 되네. 자, 224 곱하기 공기량은 21분의 얼마? 100 해야 되지, 100. 그렇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6.67리터이 된다, 공기량은. 요거 계산할 때 22.4 곱하기 100분의 21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21분을 100 해야 됩니다. 그래,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다.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거리가 먼 거는 뭐냐? 가연물이 된다는 얘기는 불에 잘 탄다는 얘기입니다. 열 전도율이 크다. 열 전도율이 크면 안 되지. 철은 열 전도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열 전도가 잘 되잖아요, 철은. 그렇죠? 그래서 잘 안 타는 겁니다. 나무는 열 전도율이 전도가 잘 안 되잖아. 그것은 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열 축적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열 축적이. 그래서 뜨겁게 열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는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렇죠? 조금만 뭐예요? 활성화를 주어도 불이 잘 붙는 거. 그 다음에 산소하고 친화력이 클 거. 그렇지? 산소하고 잘 뭡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타는 것도 산화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지. 산소와 친화력이 클 거. 산소와 접촉이 잘 될 것.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36번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인산아모늄이죠. 열분했을 때 생기는 부착성이 좋은 물질은 뭐이냐? 메타인산 아닙니까? 메타인산. 그죠? 자, 요 메타인산이 NH4H2PO4입니까? 제3종이 분해가 되면 메타인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되죠. 요 메타인산이 부착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착성 때문에 A급 화재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화재면에 딱 붙게 되면은 이 메탄산이 유리 모양 액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떡 들러붙어가지고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공기, 즉 산소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질식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진 효과라 하는데, 그래서 A급 화재도 우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덮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분말 소화액제는 전부 다 B급과 C급이지만 요거만은 A, B, C급 3개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타 인산이 된다. 그래서 37번 위험물 화재 발생 시 사용되는 소화설비를 연결한 것이다. 소화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어느냐? 알킬알루미늄, 즉 트리에틸알루미늄 팽창질소 맞죠? 팽창질소, 팽창진주압 이걸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건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테르, 디에틸에테르입니다. 이건 사리연물로서 특수인화물이죠.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선이 얼마입니까? 50리터. 위에 트리에틸알루미늄 이건 얼마입니까? 지정선이 10kg죠. 이것은 사리연물로서 비수용성이니까 CO2나 포를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포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포를.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크린산, 이건 오리온물로서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전부 다 냉각소화합니다. 물로. 그렇죠? 그래서 수조가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크실렌, 이것은 사료 비수용성 아닙니까? 내나 똑같이 CO2하고 포를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4번이 되겠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피크린산 이건 지정소량이 200kg.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크실렌이니까 제2석유리 비수용성이 1000리터. 지정소량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4번. 그 다음에 38번 이온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자동 화재 탐지설 설치 기준이 틀린 것은 어느냐? 자, 해설부터 먼저 보세요. 경계구역, 건축물 2개 이상 걸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1층과 2층을 걸칠 수가 없어. 하나 경계구역 면적이 500 이하로서 당해 경계구역 2층 하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다만 얼마일 때?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이 면적이 1제곱미터밖에 안 돼. 1층이 1제곱미터, 2층도 1제곱미터. 근데 너무 작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 경계구역으로 안 보고 2개 경계구역으로 본다면 조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개 층을 걸쳐서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개를 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다만 또 하나 경계구역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한 배너기가 얼마? 50m 이하로 할 것.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면적이 600 이하로 해야 돼. 600 이하로서 50m 이하로 돼야 돼. 자, 면적이 이렇게 있어요. 면적인데 요게 600 이하. 좋아. 그러면 500이다. 500제곱미터야. 한 배의 길이가 요걸 보니까 여기는 한 10m가 되고 여기는 한 100m가 돼. 근데 면적을 보니까 600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100m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하나 경계구역으로 보기는 너무 길다, 멀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얼마? 50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50m 이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를 전체 볼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을 한번 딱 봐가지고 전체 딱 보는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1000입니다. 1000.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전원을 설치할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9번. 이원문 안전관리 법령상 제1소기류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중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거냐? 자, 액표면적은 얼마입니까? 액표면적은 40입니다. 4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탱크 또는 해상 탱크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인 거, 또는 집안면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는 높이가 얼마? 6m입니다. 6m 이상이 돼야 돼. 자, 그러면 39번에 몇 번이 틀렸습니까? 액표면적은 40이 돼야 되니까 1번, 2번도 해당이 안 되고. 아, 맞는 것은 어느 거냐? 집안면으로부터 평균 6m 이상이 되니까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0번. 다음 중 이氧화탄소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는 이유를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이氧화탄소는 CS2. 이氧화탄소는 사리움 특수인화물로서 지정수량 50ml죠. 이것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비수용성으로서 물에 녹지 않고 이것은 물보다 비중이 1.26으로서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무거우니까 어디다 보관해? 물속에 보관합니다. 그럼 물속에 보관하는데 왜 물속에 보관하느냐?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물속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하느냐? 5개 탱크 저장소에 저장할 때는 요걸 철근 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들어요. 수조를 만드는데 요게 이제 CS2를 저장한다 봐요. 요 벽 두께라든가 요 바닥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얼마 이상 0.2m 이상 두께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는 CS2고 여기는 H2 물이 되겠죠. 이렇게 물속에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는 CS2고 여기는 H2 물로 저장하면은 물로 덮어버리니까 가연성 증기를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속에 저장합니다. 물보다 무거우니까 밑에 깔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수조
바닥 벽 두께가 얼마냐? 그러면 얼마? 0.2m 이상이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과목 끝나고 이제 3과목 유연물 성질과 취급을 보겠습니다. 41번. 황화인에 대한 설명 틀린 건 뭐냐? 황화인은 제2류 유연물로서 가연성 고체로서 지정수량이 얼마입니까? 100kg죠, 100kg. 가연성 고체로서 지정수량이 얼마? 100kg입니다, 100kg. 100kg예요, 100kg. 그래서 이때는 P4S3, 3황화인하고 5황화인, P2S5, 그 다음에 7황화인, P4S7,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3황화인은 조회성이 없습니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조회성이 없습니다. 조회성이라는 얘기는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녹아버리는 걸 조회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조회성이 없어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조회성이 이건 없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는 조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조회성이 없는 것은 하면은 3황화인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고체이다. 가연성 고체 맞습니다. 두 번째, 가연성 물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P4S3, P2O5 등의 물질이 있다. 그렇죠? 이거 위에도 뭐 7황화인도 있죠? 이것도 맞아요. 지정수량은 100kg죠, 100kg.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온 대로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봅니다. P4S3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태우면 이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태우게 되면 오산화인이 되죠. P2O5 오산화인이 돼요. 플러스 그 다음에 S는 황은 태우면 뭐가 돼요? 아황산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난데 개수 맞춥니다. 자, P4 앞에 4개 돼. 4개. 그러면 앞에다가 여기가 2개가 있으니까 오산화인이 2개 있으니까 2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S3네. 3 여기 앞에 3 그러면 여기다 3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뒤에서부터 5인은 10, 2, 3은 6, 더하면 몇 개가 됩니까? 16개. 그래서 여기서 8 넣으면 16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결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거기 나온 대로 5황화인 P2S5 요게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이건 7황화인, 5황화인은 물에 잘 녹아요. 요건 실기 때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자, 요때 이는 물에 녹으면 뭐가냐? 비금속이나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면서 인산이 됩니다. H3PO4 인산이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황은 물과 반응해서 뭐가 됩니까? 비금속이죠. 그래서 산성이니까 황화수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맞춥니다. 인이 몇 개야? 2개네, 2개. 자, 여기는 H3PO4에서 인이 하나니까 여기다 2개를 쓰면 맞죠. 인이 맞아요. 황이 몇 개입니까? 앞에 5개죠. 5황화인 5개. 여기는 하나니까 5를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산소 맞춰볼까요? 산소 몇 개입니까? 2, 4, 8. 그렇죠? 산소 2, 4, 8. 그러면 여기서 8개, 8. 그러면 맞아. 산소 맞았어요. 이제 수소는 여기 뭐가 됩니까? 2, 3은 6. 수소. 그 다음에 여기는 5위는 10. 플러스 몇 개가 됩니까? 16개. 당연히 2, 8, 16, 16개 맞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추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42번. 에테르죠, 에테르. 에테르 설명 틀린 건 뭐냐? 전기 양도체. 이것은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리를 하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비전의 질입니다. 그래서 양도체가 아니라 비양도체죠. 전기를 통하지 않죠. 그렇죠?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예, 물에 안 녹죠. 비수용성으로서
50리터이죠. 지정수량이. 그 다음에 유동성, 액체 휘발성이 크다. 아주 휘발성이 크죠. 그건 맞습니다. 마취성도 있죠. 그래서 마취제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서 마취제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장시간 방치한 폭발성 과산화물을 생성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산화물을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구리망을 집어넣습니다. 구리망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정전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염화칼슘도 집어넣습니다. 예, 해설에 써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 앞전에 설명도 했죠. 이 앞전 시간에 축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에틸알코올 2개를 축합 반응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에테르가 만들어진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2개의 에틸알코올을 갖다가 진화항산을 집어넣고 요건 한 130도씨 정도 하게 되면은 C2H5O, C2H5 에테르가 만들어지고 물이 빠지는 거. 이걸 축중합. 축합 반응이 축합 반응. 축합 반응. 물이 빠지면서 반응하는 걸 무슨 반응? 축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실기 때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에틸알코올에다가 에테르 만드는 반응식을 써라 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3번 이온물 안전관리 법령상 운반에 관한 기준이다. 차광성으로 피보해야 될 이온물은 어느 거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차광성으로 해야 되는 거 또는 방수성으로 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세요. 차광성은 덮개를 해야 되는 것은 제1유연물, 그 다음에 제3유연물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면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5, 6, 6류가 이렇게 됩니다. 방수성은 이것은 물하고 만나면 안 되는 물질이죠.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1유연물. 그죠? 그 다음에 2유연물 중에서 금속,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소를 발생하니까 안 되잖아요. 물하고 만나면 금속 물질은. 그 다음에 3유연물. 3유연물도 마찬가지로 금속 물질은 수소를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차광성이네. S황은 가연성 물질. 지금 뭡니까?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제2유연물로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해당이 안 됩니다. 양쪽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유리물로서 가연성 고체로서 금속분이죠. 요것은 방수성을 해야 돼. 방수성. 유리물로서 금속성이니까. 그렇죠? 마그네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벤젠이죠. 벤젠은 제4유연물로서 일석유류니까 해당이 안 돼요. 특수인화물은 차광성이 되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유연물이니까 과염수산 6유연물이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광성하고 방수성 같이 모두 해야 되는 것은 어느 겁니까? 제1유연물로서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그렇죠. 그러니까 차광성 물질에서 1유연물은 무조건 다 해야 되고, 방수성은 1유연물에서 금속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이 해당이 되니까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은 차광성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K2O2, 뭐 Na2O2 과산화물 이런 것은 방수성, 차광성 두 개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유연물 보세요. 3유연물은 자연발화성이자 또는 금속 물질은, 자, 자연발화성 물질은 뭘 해야 돼요? 차광성 해야 돼요. 방수성 물질은 뭘 해야 됩니까? 금속 물질이야. 3유연물. 그러면 발화성이자 금속 물질은 뭐가 있어요? 알키랄륨이죠. 알키랄륨. 또 알킬리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칼륨이라든가 나트륨 같은 거. 이런 것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자연 발화성도 있고 뭡니까? 금속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되니까 요것은 양쪽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기도 했고. 자, 그러면 44번을 또 한번 볼까요? 금속 칼륨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뭐냐? 칼로 자를 수 있도록 아주 무른 금속입니다. 예,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칼로 자를 수 있는 게 칼륨이나 나트륨은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탄올과 반응해서 조연성 산소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뭘 발생합니까? 수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칼륨이나 나트륨은 물이나 알코올하고 반응하면 뭐가 발생해? 이렇게 수소를 발생합니다. 수소를 발생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인 수소를 발생한다. 예. 그 다음에 물보다 가벼운 은백색 금속이다. 예, 물 위에 뜹니다. 아주 물 위에 떠요. 그래서 물 위에 조금 알테기를 갖다가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물에 딱 넣으면은 이게 샥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소를 발생합니다. 샥 왔다 하면서 하얀 기체처럼 막 발생하다. 나중에 이게 마지막 없어질 때는 장렬하게 죽고 없어질 때는 불이 팍 켜지면서 없어지더라고. 실제로 실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금속의 이온화경이 아주 크죠. 그래서 찬물에도 반응해서 뭘 발생합니까? 나트륨이나 칼륨은 수소를 발생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보관합니까? 석유류 속에 등유, 경유, 또 파라핀, 그러니까 유동성 파라핀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칼륨은 불꽃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보라색이죠. 나트륨은 보라색입니다. 불꽃 반응 색깔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5번 염화칼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냐? 비중이 2.3 물보다 무겁다. 예, 맞습니다. 염화칼슘은 제1위험으로서 산화성 고체죠. 그 다음에 강산과 접촉하면 위험하다. 그렇죠. 열변하면 산소를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냉수에 매우 잘 녹는다. 냉수에는 녹지 않습니다. 온수나 글리세린은 잘 녹지만 냉수, 알코올 이런 데는 녹지 않거든요. 그래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트리니트로페놀, 이것은 제5류인물이죠. 이것은 TNP, 트리니트로페놀,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5류인물로서 지정수량이 200, 그죠? 자, 1번 틀린 것. 폭발 대비하여 철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한다. 안 되죠. 철구리, 이런 금속하고 만나면은 금속염이 만들어집니다. 금속염이 만들어져서 폭발성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데 휘황색을 띤 침상결정. 침상결정이라는 건 바늘 모양 이런 모양의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상결정이라는 것은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중이 1.8 물보다 무겁다. 단독으로는 테트릴보다 충격 마찰이 둔감한 편이다.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동식물류에 대한 설명 틀린 거느냐. 동식물류는 이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런 식으로 나누죠. 요득값에 따라서. 그래서 건성류는 우리가 이 건성류는 외울 때 해동화, 정들라 이렇게 외웠어요. 해바라기, 그 다음에 동유, 아마, 그 다음에 정어리, 들기름 이런 식으로 외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요득값이 100 이하죠. 요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야동 보면 모두가 올입니다. 올. 영어로 올이죠. 올. 야동 보면 소, 돼지처럼 피, 똥 싼다.
좀 비속어지만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자, 야 뭡니까? 야자유, 동백, 올리브유, 몰이니까 올리브유, 그 다음에 소 기름, 돼지 기름, 피마자, 똥은 땅콩입니다. 땅콩 기름이야. 땅콩 기름을 낙화생유라고도 합니다. 낙화생유. 요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반건성류. 그래서 건성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요드값이 130 이상이죠. 요드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포가력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47번 1번 틀린 것입니다. 요드값이 작을수록 자연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아니죠. 클수록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 그 다음에 요드값이 130이던 건성류다. 그 다음에 건성류는 아마 들기름 맞아요. 인화점이 무르 B점보다 낮은 것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48번 옥의 저장소에 저장하는 유효물은 어느 거냐? 자, 옥에 저장할 수 있는 유효물을 한번 보세요. 유효물은 제2유효물. 자,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제2유효물. 맞죠? 유황이나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제4유효물은 제1석유로 2석유로 다 되는데 특수인하면 안 되죠. 다만 1석유 중에서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보통 제1석유에서 0도씨 이상인 것은 밑에 해설에 내가 써놨습니다. 토르렌이나 뭡니까? 피리딘. 토르렌은 4도씨고 피리딘은 한 20도씨 정도 되니까 한 2개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48번의 정답은 아세톤이 틀렸죠? 아세톤은 제1석유로 해당이 되지만 인화점이 마이너스 18도씨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육류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에탄올, 알코올연유가 되고 그 다음에 유황은 이류염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안전관리 법령상 유염물 제조소 목적으로 취급원한 저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 구분 4가지로 정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 거는 그냥 특수 취급소라는 건 없습니다. 주요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동 취급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주유, 판매, 이송, 일반 4개가 있어요. 특수 취급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50번 과산화나트륨 물과 반응했을 때 변화로 가장 옳게 설명하는 거냐? 과산화나트륨은 Na2O2 과산화나트륨이죠. 이 과산화물, 즉 이 과산화물은 몇 유입니까? 제1유물이죠. 산화성 고체. 그죠? 이 과산화물은,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만났을 때 또는 CO2와 만났을 때 열분해 했을 때 뭘 발생합니까? 산소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CO2는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열분해 시 또 산소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산, 즉 염산이라든가 초산 같은 거, 이런 산호가 만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과산화수소 제 몇 유야? 6유효물인 과산화수를 발생을 시킵니다. 요걸 갖다 특징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참고적으로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3번이 되겠다. 51번 제4유효물의 일반적 성질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거, 잘못된 거. 1번 액체의 비중은 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다. 그렇죠. 만약에 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소화를 하게 되면 물 위에 뜨잖아요.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화재면을 확대할 수가 있죠. 안 되죠. 대부분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렇죠. 공기는 평균 분자량이 29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전부 다 바닥에 고이죠. 그래서 정전기 같은 거, 불씨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할 때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1석유로 4석유로 할 때는 B점으로 구분한다. 요것은 B점이 아니라 인화점으로 구분하죠. 제1석유로는 인화점이 얼마입니까?
21도씨 미만, 2석유로, 3석유로, 4석유로 쭉 그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하점으로 구분합니다.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라. 예, 맞습니다. 52번. 위험물 제조도 건축물 구조가 아닌 것은 뭐냐? 자, 1번 출입구에 갑종, 을종 설치할 것. 맞아요. 지붕은 폭발적 위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해야 됩니다. 불연제로 와서 불 것.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뭐 계단, 불연제를 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 외의 계구부는 없는 내화 구조 벽을 할 것. 맞습니다.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바닥은 위험물을 스며들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바닥에 스며들면 안 될 거 아니겠고, 그죠? 액체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액체 위험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바닥은 위험물을 스며들지 못하도록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형사를 두고 최저부에 뭘 설치합니까? 지뷰설비를 설치할 것. 이걸 잘 알아두세요. 지뷰설비.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그 다음에 5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위험물과 6위험물의 공통적 성질은 인류는 산화성 고체, 육류는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됩니다. 산화성 물질이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맞아요. 그 다음에 54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또는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1번 보세요. 1번 탄화칼슘. 탄화칼슘은 CaC2 탄화칼슘 아닙니까? 이건 물하고 만나면 뭐가 나옵니까? Ca 가로 OH2. 칼슘은 요거 수소하고 OH1, OH 반응해서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가 나와요. 폭발 범위는 아세틸렌 가스 폭발 범위 2.5에서 얼마입니까? 81%죠.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칼슘. 인화칼슘은 인화칼슘 CA3, B2 설명을 했죠. 요것은 물하고 만나면 설명했습니다. 앞에 가로에 OH2하고 포스핀 가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몇 개입니까? 3개. 이 포스핀 가스는 인화성도 강하고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폭발 범위가 아주 넓어요. 1.6에서 95%입니다. 폭발 범위가 내가 보기에는 제일 넓은 것 같아. 발화점은 38도씨입니다. 독성이 아주 강해요.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포스핀 가스가 나온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연수단 칼륨은 요건 제1위험물로서 이것은 뭡니까? 산화성 고체잖아. 산화성 고체. 그죠? 그래서 이건 물로 냉각수화를 합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금속 나트륨. 나트륨은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돼요? 요건 NaOH하고 수소가스가 나옵니다. 이건 나트륨은 금속 이온항이 엄청나게 크죠. 크기 때문에 수소가스를 발생합니다. 찬물에도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해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다. 자, 55번.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수량 20평균 공기 너비가 얼마냐?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는 3m 이상. 그 다음에 10배 초과할 때는 5m죠. 그러면 딱 10배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3m 해야 돼요. 그러면 10배 초과. 초과라는 얘기는 10배보다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11배부터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5m 이상이 되겠다. 답이 2번이네. 그 다음에 다음 물질 중 증기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어느 거냐?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알아야 돼.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을 뭘로 나누죠? 공기 평균 분자량은 29로 나눠주면 되겠죠? 공기보다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 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氧화탄소는 CS2는 분자량을 C는 12, 황은 32죠. 32짜리 몇 개 있어? 2개. 요게 76이네. 요걸 공기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2.6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톤. CH3, CO, CH3가 아세톤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탄소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12g짜리 몇 개? 세 개. 플러스, 그 다음에 수소는 요거 6개네? 3개. 그러면 1 곱하기 6. 플러스 산소는 하나, 16. 하면 여기 58이 되는가 봐. 29 나누면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CH3CHO. 요것은 탄소가 2개죠? 12 곱하기 2개. 플러스 수소는 4개네? 플러스 산소는 하나, 16. 요게 44. 나누기 29 하면은 1.52.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 C2H5O C2H5. 자,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탄소가 몇 개입니까? 4개네? 그러면 12 곱하기 4개 플러스 수소는 5개, 10개네. 그러면 10.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16. 요거면은 74가 되는 거예요. 29, 2.5.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답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겠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물 법령상 옥내에 저장된 그 상호간은 몇 메다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건 0.5m죠. 전형식 벽과 탱크하고 전형식 벽과 거리도 0.5m 이상입니다. 두 개 다 똑같아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취급하는 장치가 구리나 마그네슘을 사용하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산화프로필렌이나 산화플로필렌이 CH3, CH2, CHO, 산화플로필렌이나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요거 두 가지는 장치나 부속품에 구리라든가 은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마그네슘 요렇게 들어있는 물질 또는 합금은 사용할 수가 없어. 왜? 만약에 구리를 사용했다면 구리 아세틀라이드 또는 은 아세틀라이드 요런 금속 아세틀라이드를 만들어집니다. 요게 폭발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죠.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치나 용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에는 질소, 불연성 물질을 채워두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59번 산화플로필렌 300리터, 메탄올 400리터, 벤젠 200리터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각각 지정수량의 배수 총합은 얼마냐? 이것은 지정수량으로 나눠줘가지고 플러스하면 되죠. 자, 산화프로필렌 이것은 특수인화물 합니까? 사료. 지정수량 얼마야? 50리터. 50분의 저장량이 얼마? 300 플러스. 그 다음에 메탄올은 알코올류로서 400, 지정수량이 400분의 400 플러스. 그 다음에 벤젠은 제1석유류 200리터의 지정수량이 200분의 얼마입니까? 200. 요거 계산하면 8. 그래서 8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질산. 이 질산은 제6유효물이죠. 산화성 액체죠. 설명 중 틀린 건 어느냐. 자, 요 질산은 무색 다망성 액체다. 맞아요. 무색 또는 다망성 액체다. 유독성이 강하죠. 예, 독성이 강합니다. 이건 3대 강산은 하나입니다. 3대 강산이 뭐뭐 있어요?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염산, 황산, 질산. 요게 3대 강산입니다. 아주 강산이죠. 요것은 직사광산을 쪼이게 되면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요게 산소를 발생하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뭡니까? NO2입니다. NO2는 젓갈색 팍 날아가면서 아주 뻘금서 노르면서 막 이게 기체가 발생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그래서 진한 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조금 딸면 햇빛에 의해서 확 분해가 되면서 이게 뭡니까? NO2 가스를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직사광선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햇빛을 차단하고 갈색병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두운 곳에, 당연히 이제 햇빛이 안 되는 어두운 곳에 갈색병에 보관해서 이제 냉함수에 보관해라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되겠죠.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이 질산은
유효물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1.49 이상이 돼요. 아시겠죠? 6유효물로서 지정수는 얼마입니까? 300kg죠, 300kg. 자, 이상으로서 문제풀이를 다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본서 설명할 때 거의 다 풀어버렸던 문제고 설명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